어쨌든 저는 제 3자였으니까요. 그래서 딸에게 알겠다고, 혹시라도 속상한 일이 생기면 엄마한테 전화해서 속풀이나 하라고 그렇게 일렀죠. 그 뒤로 딸은 종종 제게 연락해 시집살이에 대한 하소연을 했어요. 출산 후엔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었지만 손녀를 낳았기 때문일까요? 시댁에선 수고했다 한마디도 없이 다음엔 바로 아들을 낳으라며 뭐라고 했다는군요. 사위도 갓 태어난 지 딸에게 별 애정이 없어 보였고 말이죠.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렇게 속만 끓이던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마트로 출근해 일하고 있는데 웬 어린아이 한 명이 에스컬레이터 쪽에서 혼자 놀고 있더군요. 위험해 보인다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이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더라고요. 놀라서 달려가 보니 웬걸 아이가 에스컬레이터 계단 틈에 바짓가랑이가 껴 옴싹달싹 못하고 있더군요. 달려온 보안 요원이 바로 비상 버튼을 눌렀지만 뭐가 잘못됐는지 에스컬레이터가 멈추지 않더라고요. 그 짧은 사이 아이 발은 점점 밑으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고 아이는 마트가 떠나가라 울음을 터뜨렸죠. 우는 아이의 얼굴 위로 어린 시절 제 딸의 얼굴이 겹쳐졌어요.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전 번개처럼 아이에게 달려갔고요. 그대로 아이의 바지를 벗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제 겉옷으로 아이의 하반신을 감싸줬죠. 놀란 아이는 제 품에서 한참을 더 울더군요. 그 사이 누군가 신고했는지 119가 출동했고요. 그때까지도 아이 보호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제가 같이 갔네요. 병원 검사 결과 다행히 약간의 긁힌 상처만 있을 뿐 큰 문제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아이의 타박상 치료가 끝날 때까지 곁을 지켜줬는데요. 곧 소식을 듣고 달려온 아이의 엄마도 만나게 됐어요. 처녀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젊은 얼굴이었는데요. 고급스러운 원피스에 명품 가방이 딱 봐도 제법 있는 집 사모님 같더라고요. 혹시라도 괜한 불똥이 튀는 게 아닐까 걱정했는데 다행히 사모님은 저를 보자마자 고맙다면서 거듭 고개를 숙였어요. 마트 관계자분들한테 얘기 들었어요. 에스컬레이터에 저희 애 발이 낀 걸 구해주셨다고. 아이가 학원에서 갑자기 없어졌다고 해서 찾고 있었는데 설마 혼자 마트에 갔을 줄은 몰랐어요. 아주머니가 없었으면 무슨 일 당했을지 몰라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아유, 아니에요. 은혜란요. 그냥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걸요. 그보다 아기가 많이 놀란 것 같아요. 아까부터 계속 엄마를 찾았는데 얼른 들어가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모님을 아이한테 보내고 저는 다시 직장으로 복귀했어요. 그렇게 일이 마무리됐다고 생각했는데 웬걸 그로부터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사모님이 마트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두둑한 현금 봉투와 함께 말이죠. 이건 제 성의예요. 부디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정말 괜찮아요. 제가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넣어두세요. 제 사양에도 불구하고 사모님은 계속해서 봉투를 내밀었어요. 결국 받아들고 슬쩍 열어보니 제 한 달 월급보다도 많은 돈이 들어있더군요. 화들짝 놀라 다시 사모님에게 봉투를 돌려줬죠. 아유, 이렇게 큰 돈을 더 받을 수가 없네요. 제발 이러지 마시고 그냥 가져가세요. 아유, 그치만 저희 딸을 구해주셨잖아요. 어떻게든 그 은혜를 갚고 싶어서 그래요. 딸 가진 부모라면 다 그렇게 했을 겁니다. 저도 딸이 하나 있거든요. 물론 사모님 댁 따님처럼 어리진 않고 진작에 시집까지 갔지만 어쨌든 자식 가진 부모로서 당연한 일을 한 거니 개념치 마세요. 제 거듭된 거절에도 사모님은 좀처럼 걸음을 떼지 못했어요. 보다 못한 제가 밥이나 한 끼 사달라 했죠. 때마침 점심시간이었거든요. 그냥 인근 식당에서 간단하게 먹는 걸 생각한 건데
사모님은 그게 아니었던가 봐요. 운전기사가 딸린 차에 저를 태우더니 한눈에 봐도 비싸 보이는 레스토랑으로 저를 데려가더군요. 차마 거기까지 가서 거절할 순 없어 사모님과 함께 식사를 했네요.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 자연스럽게 딸의 얘기도 나왔어요. 딸이 하도 당한 게 많다 보니 안 그러려고 해도 한탄조가 되더군요. 사모님은 따님 나중에 커서 시집 보낼 때 잘 알아보고 보내세요. 기껏 귀하게 키운 딸 시집살이로 고생하는 거 보면 내가 대신 해줄 수도 없고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요. 아유, 저런. 따님이 시집 가셔서 고생을 많이 하셨나 봐요. 말도 말아요. 사돈댁 욕해봤자 내 얼굴에 침 뱉기라는 걸 아는데 어지간해야죠. 임신한 딸을 제대로 먹지도 못하게 핍박하고 온갖 집안일을 다 떠넘기고 견디다 못해 딸이 저희 집에 일주일 정도 있었는데요. 사부인 입장에서 그게 그렇게 괘씸했나 봐요. 글쎄 저희 딸 머리를 바리깡으로 팍팍 밀어버렸지 뭐예요? 네? 세상에 그런... 저도 알고 나서 얼마나 경악했는지 몰라요. 따져도 봤는데 며느리 군기 잡는 거니 상관 말라 하더군요. 제가 남편도 없이 어렵게 산다고 무시하는 거죠. 제가 막대 먹는 취급받는 거야 견딜 수 있는데 우리 딸까지 그런... 얘기하다 보니 울컥한 마음에 절로 눈물이 흘러나왔어요. 마음씨고 온 사모님이 그런 제게 손수건을 내밀더군요. 상심이 크시겠어요. 네, 딸의 걱정에 요즘도 잠도 잘 안 와요. 딸이 출산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엊그제 바깥 사돈 회사에서 야유회를 한다나 뭘 한다나 하면서 또 저희 딸을 부려먹었더라고요. 거기 가서 하루 종일 음식 나르고 뒷정리하고 온갖 허드렛 일을 다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사위란 놈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그런데 제 얘기를 듣는 사모님의 표정이 점점 묘해졌어요. 왜 그러나 싶어 말을 멈췄더니 사모님이 묻더군요. 혹시 그 바깥 사돈분 다닌다는 회사가 무역회사인가요? 땡땡 상사라고. 아니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어머, 저희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회사거든요. 안 그래도 어제 부모님이랑 같이 식사하는데 도와주러 온 임원 며느리분이 머리가 유독 짧았다고 해서... 사모님의 말을 듣는데 등 뒤로 바짝 소름이 돋았어요.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는지 제가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자 사모님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제가 저희 딸 구해주신 은혜를 어떻게 해야 갚을 수 있을까 싶었는데 이제 길이 좀 보이네요. 네? 그게 무슨... 며칠 뒤에 제가 다시 마트로 찾아뵐게요. 그때까지 몸 건강히 계세요. 아셨죠? 따님분 일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사모님은 그렇게 저를 위로한 뒤 먼저 자리를 떴어요. 다시 마트에 가서 일하는 내내 마음이 찝찝하더군요. 괜히 멋모르고 사돈댁을 흉봤나 싶어서 말이죠. 혹시라도 이 사실을 안 사돈댁이 저희 딸에게 해코지를 하는 건 아닐까 염려도 됐네요. 그렇게 사흘쯤 지났을까요? 다시 사모님이 마트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제게 보자기로 고급스럽게 포장된 상자 하나를 내밀더군요. 이거 별거 아니고 제가 준비한 작은 성의 표시인데요. 사돈댁에 전달 좀 해주세요. 네? 저희 사돈댁에요? 네. 그 안에 제가 메시지 카드도 넣었으니까 따로 전달하실 말씀은 없고요. 그냥 주고만 오시면 돼요. 갑자기 아주머님이 전달하면 이상하게 생각할 테니까 저희가 오래전부터 친하게 지낸 언니 동생 사이라고도 했으니 장단 좀 맞춰주세요. 아니 그게 무슨... 걱정 마세요. 아마 따님한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사모님의 알쏭달쏭한 말에 어안이 벙벙했지만 일단 선물을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그 주말에 사돈댁으로 찾아갔죠. 어쨌든 부탁을 받았는데 이대로 모른 척하는 건 찝찝하더라고요.
회사에서 바깥 사돈한테 직접 주면 될 걸 왜 굳이 저를 시키나 의문이 들긴 했지만요. 갑작스러운 제 방문에 사부인은 대놓고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예의상으로라도 커피 한 잔 권하지 않더군요. 저희 딸은 방 안에서 아이를 보고 있었는데요. 얼마나 지쳤는지 저를 반길 기력도 없어 보이더군요. 그 순간 더는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딸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자 마음 먹었죠. 일단 부탁받은 일부터 해결해야 하니 사부인한테 손에 들고 있던 상자를 내밀었네요. 이거 받으세요. 이게 뭔데요? 선물이에요. 땡땡 상사 사장님 따님분이 주시는. 네? 땡땡 상사라면 저희 남편 회사인데 그걸 왜 사부인이... 얘기하자면 긴데요. 일단 받으세요. 제 말에 사부인이 바깥 사돈을 불러 함께 선물을 풀었어요. 상자 안엔 두툼한 서류 봉투와 작은 메시지 카드가 전부였는데요. 내용물을 확인한 사돈 부부가 기겁하는 게 아니겠어요. 심지어 사부인은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바닥에 털썩 주저앉기까지 했네요.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사부인은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바깥 사돈에게 흔들어 보였어요. 당신 이런 걸 다 증거로 남기면 어떡해요? 알아서 처리하겠다면서요. 아니, 난 다 처리한 줄 알았지. 세상에, 이 일을 어떻게 해요? 이게 회사에 알려지면 당신 이대로 잘리는 거 아니에요? 잘리는 게 다 뭐야? 횡령죄로 감옥 갈 수도 있다고. 어쩔 줄 몰라 하던 사돈 부부는 뒤늦게 메시지 카드를 열어봤어요. 그리고는 더욱더 사색이 돼 저를 쳐다보더군요. 사부인, 이 회사 사장님 따님하고 막역한 사이였어요? 갑자기 무슨 소린가 싶어 어리둥절해 있다가 사모님이 했던 말이 떠올라 고개를 끄덕였죠. 네,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친한 언니 동생 사이예요. 아니, 진작 말씀을 하시지. 그것도 모르고 전... 사부인이 울상을 지으며 제 쪽으로 메시지 카드를 내밀었어요. 그 내용을 확인한 저는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거기엔 서류에 있는 횡령 사실 저희 아버지에게 알릴지 말지는 순전히 영숙 언니에게 달렸어요. 당연히 아버지께 알리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 강 부장님이 영숙 언니 사돈이더라고요. 제가 영숙 언니와는 어릴 때부터 친자매처럼 지냈고 이런저런 도움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강 부장님을 어떻게 할진 영숙 언니의 뜻에 따르려고 합니다. 하고 쓰여 있더군요. 그제야 사모님이 무슨 일을 꾸몄는지 알게 된 저는 당혹스러웠어요. 그런 제 마음을 모르는 사돈 부부는 갑자기 자기들끼리 무어라 수군거리더니 대뜸 제 쪽으로 다가오더군요. 어느새 얼굴엔 비굴한 미소를 장착한 채였죠. 아이 사부인, 일단 그렇게 서 계시지 말고 이리 와서 앉으세요. 아유 맞아요. 아유 그러고 보니 차 한잔 안 드렸네. 커피 괜찮으세요? 아니면 녹차나 홍차도 있는데. 확 달라진 두 사람의 태도를 보며 그제야 사모님이 제게 칼자루를 쥐어주셨다는 걸 알겠더군요. 든든한 뒷배가 생겨서일까요? 그때부턴 갑자기 허리도 쫙 펴지고 목소리도 크게 나오더라고요. 계속 무시하실 땐 언제고 이제 와서요? 됐고요. 전 우리 딸 데리고 이만 가볼게요. 네? 며느리를 데려가신다고요? 왜요? 안 되나요? 내가 내 딸 데려가겠다는데 그동안 이 집에서 저희 딸이 얼마나 모진 고생을 했나요? 더는 못 참겠으니 제가 데려갈게요. 사부인이 그러시겠다면야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근데 이 서류에 적힌 내용은 설마 회사에 알리거나 하실 건 아닌 거죠? 글쎄요. 동생은 제게 맡기겠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그도 그럴 게 두 분이 그동안 저랑 저희 딸한테 하신 짓이 있잖아요. 제 말에 바깥 사돈이 허겁지겁 제 손을 잡았어요. 아이고 사부인,
그동안 저희가 많이 서운하게 해드린 거 압니다. 그래도 결혼이란 게 집안끼리 합치는 건데 저희도 이미 한 식구 아니겠습니까? 이 일이 알려지면 저 회사에서 바로 잘립니다. 그것도 모자라 횡령죄로 감옥 갈지도 몰라요. 아무리 그래도 같은 식구끼리 그건 좀 너무하지 않겠습니까? 뻔뻔한 박가사돈의 말을 듣는데 열이 확 뻗치더군요. 너무하다뇨? 너무한 건 그동안 두 분이 저희 딸한테 한 짓들이죠. 임신한 애를 한시도 못 쉬게 부려먹은 것도 모자라 밥도 제대로 안 먹이셨잖아요. 하마터면 유산할 뻔했다는 걸 알긴 하세요? 그래도 손녀 태어나고 나면 좀 달라질까 했는데 손주가 아니라 손녀 낳았다고 모질게 구박하셨죠? 저희 딸이 밤마다 저한테 전화해서 얼마나 울었는지 아세요? 아유,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어른으로서 좀 더 며느리한테 잘해줬어야 하는데 됐습니다. 이미 기회는 날아갔고요. 박가사돈께선 회사 돈 뒤에서 몰래 빼돌린 죄 달게 치르세요. 전 그대로 딸의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러자 뒤에서 사돈 부부가 저를 붙잡더군요. 특히 사부인은 아예 무릎까지 꿇고 제게 애원하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사부인, 어떻게 하면 마음이 풀리시겠어요? 제가 이렇게 빌게요. 하나뿐인 아들놈이 갑자기 만나던 여자 임신시켰으니 결혼해야겠다고 했을 때 아들을 빼앗긴 기분에 그만. 우리 아들이라면 더 좋은 여자 만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어리석은 생각에 며느리를 괴롭혔네요. 다 제 잘못입니다. 벌한다면 저를 벌하시고 제발 이 회사만은 계속 다니게 해주세요. 네? 우리 딸이야말로 강서방이 임신시켜서 발목 잡지만 않았으면 지금쯤 회사 다니면서 자기 꿈 펼치고 있었을 애예요. 누가 누구 앞길을 망친 건데 그따위 막말을 해요? 됐으니까 이건 놔요. 제발요 사부인. 어떻게 하면 마음이 풀어지시겠어요? 아들놈도 데려와서 같이 무릎이라도 꿇게 할까요? 네? 제가 뭐라고 대답하기도 전에 박가사돈이 허겁지겁 사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당장 집으로 오라고 하더군요. 그 사이 저는 딸의 방으로 들어가 당장 짐을 챙기라고 했죠. 딸은 어리둥절해 하더군요. 엄마, 갑자기 와선 그게 무슨 말이야. 난 너 더 이상 이렇게 사는 꼴 못 본다. 강서방이랑 이혼해. 제 말에 딸의 두 눈이 커다래졌어요. 이혼이라니? 나 혼자 우리 딸을 어떻게 키워? 엄마도 했는데 네가 왜 못해? 넌 엄마보다 훨씬 똑똑하고 잘난 애였는데. 그리고 네가 왜 혼자야? 엄마가 있잖아. 엄마가 네 딸 최선을 다해서 잘 키워줄게. 네 남편 목까지. 그러니까 넌 너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자유롭게 살아. 제 말에 딸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제 와서 어떻게 그래 엄마. 애 생겨서 결혼하겠다고 엄마 가슴에 그렇게 큰 대못을 박았는데 이젠 이혼이라니. 괜찮아. 네가 이혼을 하든 결혼을 2번 3번 또 하든 넌 언제나 엄마 하나뿐인 소중한 딸이야. 난 네가 이 집에서 그렇게 천대받으며 사는 꼴 더는 못 본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괜찮아 승희야. 엄마가 있잖아. 엄마랑 같이 이 집 나가자. 제 말에 훌쩍이던 딸이 무언가를 결심한 듯 입술을 앙 다물었어요. 그리고는 손녀를 제 품에 안겨주고 부랴부랴 짐을 싸기 시작하더군요. 지켜보던 사돈 부부가 말리기 시작했지만 제 서슬에 눌려 곧 입을 다물었죠. 그 사이 도착한 사위가 딸의 방으로 들어왔네요. 아버지, 갑자기 집엔 왜 들어오래요? 나 한창 사람들이랑 사업 얘기하고 있었는데 중요한 순간이었다고요. 우는 소리 하던 사위는 짐을 싸는 딸을 보자마자 두 눈이 휘둥그레해졌어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대낮에 짐은 왜 싸고 있어? 나 당신이랑 이혼할 거예요. 뭐? 이혼?
제가 있는데도 사위는 대놓고 비웃음을 지었어요. 내가 계속 얘기했지. 당신이 나랑 이혼해서 혼자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대학 졸업도 못한 고졸 주제에 비빌 만한 친정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 당신이나 장모님이나 천상 내가 먹여 살려야 할 군 식구들이라고. 그러니까 이혼 같은 꿈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얼른 짐 풀고 저녁이나 차려. 우리 부모님도 계시는데 이게 뭐 하는 거야? 그래도 딸애는 들은 척도 않고 계속해서 짐을 쌌어요. 그러자 사위는 화가 단단히 났는지 그런 딸에게 다가가려 했죠. 재빨리 그 앞길을 막아섰네요. 자네 지금 내 딸한테 뭐 하려는 건가? 자네 요즘 새 사업한답시고 일 벌리느라 돈을 벌긴커녕 부모가 모아둔 돈 쓰고만 있다며? 자네야말로 밥줄 끊기고 싶지 않으면 내 딸 그냥 순순히 놓아주게. 사위는 평생 자기한테 큰 소리 한 번 못 내던 장모가 그렇게 단호하게 말하니 놀랐는지 잠시 멈칫하더군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이내 코웃음을 치며 저를 밀어내더라고요. 장모님이 어떻게 제 밥줄 끊으실 건데요? 마트에서 계산이나 하시는 분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글쎄, 그건 자네 부모에게 물어보게. 뭐라고요? 그게 무슨... 사위뿐만 아니라 짐을 싸던 딸까지 어안이 벙벙한 표정이었어요. 그러자 안절부절 제 눈치만 보고 있던 사돈 부부가 자초지종을 설명했죠. 사위의 그 잘난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꼴이 참 볼만했네요. 장모님,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실례가 많았습니다. 사위는 뒤늦게 제게 다가와 꾸벅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는 저희 아버지 일은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부디 장모님이 잘 좀 봐주세요. 네? 하고는 굽신대기 시작하더군요. 어쩜 이렇게 강량약 강인지 참 혐오스럽더라고요. 이제 와서 잘 봐달라는 말이 나오나? 자네가 그동안 내 딸한테 어떻게 했는데? 미안하지만 난 잘 봐줄 생각 요만큼도 없네. 이혼 서류는 변호사 통해서 보낼 테니까 앞으로는 우리 집에 찾아오지도 말고 내 딸 얼굴 볼 생각도 말게. 알겠나? 장모님, 이렇게 가시면 어떡해요? 여보, 당신이 뭐라고 말 좀 해봐, 어? 그러자 이번엔 제 딸이 코웃음을 쳤어요. 우리 엄마 말이 어디 하나 틀린 구석이 없는데 내가 뭘. 그동안 엄마한테 미안해서, 그리고 우리 딸 애비 없는 자식 만들기 싫어서 참았는데 그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었는지 이제 깨달았어. 당신 같은 인간이 아빠라면 그런 아빠 차라리 없는 게 낫거든. 난 이제부터 엄마랑 우리 딸이랑 같이 잘 살 거니까 살면서 다신 마주치지 말자. 알겠지? 여보, 당신같이 정말 이럴 거야?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 잘할게, 응? 그 말을 하루만이라도 더 일찍 하지 그랬니? 그럼 내 마음이 조금은 달라졌을지도 모르는데. 이제 와서 이러는 건 너무 속보이잖아? 너희 아버지 회사 잘려서 네 사업에도 지장 생길까봐 이러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당신이 진짜 이혼할 것 같으니까 이러는 거지. 나 당신 없인 못 살아. 그런 인간이 바람은 왜 폈니? 내가 너 바람 피는 거 모를 줄 알았지? 그동안 네가 온갖 여자들하고 놀아나는 거 차곡차곡 증거 수집 다 해놨어. 아이 양육권은 물론 위자료까지 톡톡히 받아낼 테니까 두고 봐. 나 부전공으로 법학 공부했던 거 알지? 딸은 사위에게 시원하게 쏘아 붙여준 뒤 저와 함께 그 집을 나왔어요. 사돈댁 식구들은 어떻게든 붙잡으려고 했지만 저희의 기세에 눌려 아무것도 못했네요. 집으로 돌아온 딸은 바로 이혼 준비를 시작했고요. 저도 사모님에게 이 소식을 전한 뒤 바깥사돈 문제에 대해선 순리대로 처리해달라고 부탁드렸답니다. 그 결과 바깥사돈은 결국 회사에서 잘렸고요. 횡령죄로 실형까지 살게 됐어요. 순식간에 내리막길을 걷게 된 사위는 끝까지 이혼 못해주겠다며 버텼는데요.
이 사모님이 따로 대형 로펌 변호사까지 소개해 주신 덕분에 큰 문제 없이 이혼할 수 있었네요. 죄 짓고는 못 산다는 말이 맞긴 한가 봐요. 사위는 결국 새로 준비하던 사업까지 말아먹고 방구석 백수가 됐다고 하더군요. 바깥사돈도 횡령했던 게 소문이나 새 직장을 구하긴커녕 집에서 술만 퍼마신대요. 졸지에 가장이 된 사부인은 식당에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안타깝긴커녕 고소하기만 하다면 제가 너무 못된 걸까요? 패가 망신한 사돈댁 식구들과 달리 저는 딸과 그리고 손녀와 함께 너무 잘 살고 있어요. 딸은 이혼 후 대학을 다시 들어가 무사히 졸업까지 했고요. 지금은 무역회사에서 일하고 있답니다. 맞아요. 전에 바깥사돈이 다니던 바로 그 회사예요. 감사하게도 사모님이 남편분을 설득해 저희 딸을 특채로 취업시켜줬죠. 처음엔 회사에서 낙하산이다 뭐다 말들도 많았던 모양인데요. 딸은 실력과 성실함으로 그 모든 수군거림을 몰아냈답니다. 지금은 회사에 없어서는 안 될 인재가 됐죠. 얼마 전엔 과장으로 승진까지 했네요. 손녀도 그런 제 엄마를 닮아서일까요? 얼마나 똑부러졌는지 몰라요. 요즘은 의대 진학을 목표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답니다. 딸도 손녀도 너무 바빠서 아직 여름 휴가도 못 갔는데요. 돌아오는 추석 연휴에 다 같이 베트남으로 놀러 가기로 했어요. 그걸 안 딸네 회사 사장님이 휴가비랍시고 돈도 든든하게 붙여주셨네요. 가서 모처럼 만에 식구들끼리 오붓한 시간 보내려고 합니다. 이런 게 행복이 아닐까 싶어요.